우리가 가장 흔하게 듣는 근육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승모근입니다. 그만큼 어깨가 뭉치거나 뻐근한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승모근을 스트레스 근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부하기에 앞서 승모근을 효과적으로 이완하는 방법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뭉친 상부 승모근을 효과적으로 이완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을 돌렸을 때 반대측 어깨가 아프신 분들, 예를 들면 목을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왼쪽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승모근 스트레칭은 이런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근육은 수축을 하고 나면 스스로 이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하여 승모근 이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상부 승모근을 풀 경우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후두골을 뒤로 젖혀줍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를 뒤로 빼주고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후두골과 어깨가 맞닿게 되는 자세가 됩니다. 이 자세를 10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상부 승모근을 이완하는데 어떤 원리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스트레칭 방법과는 조금 다르죠? 이 방법은 일반적인 스트레칭과는 다르게 근육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이용하여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승모근의 정확한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근육이 어떻게 부착되어 있는지 부착 부위를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정점입니다. 부착된 근육 한쪽이 고정되어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이런 정보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근육의 정확한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근육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해부학적 부착입니다. 승모근은 상부, 중부, 하부 섬유로 나누어 공부해야 합니다. 상부 섬유는 후두골, 경추 1번에서 5번, 극돌기에서 쇄골 외측 3분의 1 지점까지 부착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목 어깨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부 섬유는 경추 6번부터 흉추 5번 부위에서 견봉과 견갑골 극의 상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부 섬유는 흉추 5번부터 흉추 12번 부위에서 견갑골극 상내측 마지막 부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상부, 중부, 하부 섬유가 부착 부위에 따라 움직임이 다르니 각각의 움직임을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승모근의 운동신경은 11번 내신경 및 경추 2, 3, 4번 신경의 지배를 받고 감각신경은 경추 2, 3, 4번의 지배를 받습니다. 승모근의 기능을 부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부 승모근을 고정점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편측일 경우, 양측일 경우 고정점이 어디에 있는지 따라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승모근 상부 섬유에서 고정점이 어깨일 때 움직임은 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승모근 상부 섬유가 후두골과 경추 극돌기에 붙기 때문에 움직임은 두경부의 반대편 회전과 신전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고정점이 후두골과 경추일 때 어깨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어깨가 뒤로 빠지는 후퇴와 위로 올라가는 거상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승모근 양측에서 동시에 움직임이 일어날 때 어깨가 고정되어 있으면 두경부의 신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후두골과 목이 고정되어 있으면 양측 어깨에 후퇴와 거상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경추 6번부터 흉추 5번까지 부착되어 있는 중부 섬유에서 흉추가 고정되어 있으면 견갑골이 척추 쪽으로 움직이는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엔 견갑골이 고정되어 있으면 하부 경추, 상부 흉추 부분에서 견갑골 쪽으로 척추가 움직이는 측골과 극돌기에 부착하기 때문에
척추의 반대편 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부섬유에서 척추가 고정되어 있고 양측 견갑골이 움직이면 양측 견갑골이 척추 쪽으로 모이게 되는 내전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견갑골이 고정되어 있으면 상부 흉추 부분이 만곡이 감소가 되는 신전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 심하면 몸을 앞에서 볼 때 흉골이 튀어나와 보이는 새가슴 형태가 됩니다. 흉추 5번부터 흉추 12번까지 부착되어 있는 하부 섬유에서 편측일 경우 극돌기 고정 시 견갑골이 척추 쪽으로 다가오고 아래로 움직이는 하강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부 섬유는 견갑골 극의 뿌리 부분에 부착되기 때문에 견갑골의 축을 중심으로 본다면 축보다 안쪽에 부착되어 있어서 아래 방향으로 당겨지면서 견갑골의 외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견갑골의 외회전 움직임은 견관절 움직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승모근 하부 섬유에서 견갑골이 고정되어 있으면 하부 흉추가 견갑골 쪽으로 다가오는 측골과 마찬가지로 극돌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척추의 반대편 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승모근 하부 섬유에서 극돌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양측 견갑골이 움직이게 되면 견갑골의 내전과 외회전이 일어나게 되고, 견갑골이 고정된 상태에서 척추가 움직이게 되면 하부 흉추가 신전되어 흉추의 만곡이 감소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부분들을 알고 나면 관점을 넓혀서 연관된 움직임과 관련 근육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착된 부분들을 보면 후두골, 견갑골, 쇄골, 그리고 경추부터 흉추 12번까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몸의 뒷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먼저 후두골 관점입니다. 상부 승모근이 수축하게 되면 뒤통수가 뒤로 젖혀지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앞에서 보면 턱이 들리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고개가 정면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턱관절이 자연스럽게 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건데, 턱이 들려버림으로 인해 중력의 영향을 받아 하악이 벌어지려는 상황이 됩니다. 벌어지려는 턱을 무의식적으로 다무는 힘을 주다 보니 턱관절과 연관 있는 근육인 교근, 축두근, SCM이 2차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상부 승모근이 수축하여 후두골이 신전되면 후두골 바로 아래에 있는 후두와 근육이 짧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짧고 굵은 근육들로 구성되어진 후두와근이 손상되면 목을 돌리는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경추 횡돌기를 통해 뇌로 전달되는 추골동맥이 압박될 수도 있습니다. 추골동맥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쇄골 관점입니다. 승모근 상부 섬유는 쇄골 외측 3분의 1 지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쇄골을 자세히 보시면 쇄골 내측 위 3분의 1 지점에는 흉쇄요돌근이 부착되어 있고, 쇄골 아래측 지점에는 대흉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쇄골 외측 위 3분의 1 지점에는 승모근이, 쇄골 외측 아래 3분의 1 지점에는 삼각근 전부 섬유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쇄골 아래에 축을 이루고 있는 쇄골하근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이 마치 놀이터에 있는 시소처럼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쇄골과 관련된 근육들을 봤을 때 승모근 상부의 문제로 쇄골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삼각근 전부 섬유와 연관되어서 견관절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대흉근 쇄골지에 문제가 발생해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이 불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SCM에 영향을 줄 경우 두개골, 흉골에 영향을 미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견갑골 관점입니다. 인체를 후면에서 바라볼 때 승모근이 견갑골에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부 섬유가 수축하면 견갑골이 위로 올라가는 거상작용이 일어나고,
견갑골이 바깥으로 빠지는 상방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부섬유가 수축하면 견갑골이 내전되고 흉추가 신전되어 새가슴 형태가 되고, 중부섬유에 힘이 없어 이완되면 등이 굽게 되는 흉추 후만이 됩니다. 흉추가 후만되어 있을 때는 같이 늘어나서 이완되어 있는 능형근, 기립근을 같이 봐야 하고, 앞쪽에서는 흉곽이 좁아지게 되어 복부의 단축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하부섬유는 광배근과 부착 부위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함께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부섬유가 수축을 하면 견갑골 하강과 외회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하부섬유가 힘이 없어서 이런 움직임들이 덜 일어나게 됨으로써 견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승모근 상부섬유는 단축된 상태가 많아서 이완시킬 필요가 있고, 중부, 하부섬유는 이완된 상태가 많아서 강화를 시켜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의 관점에서 보면 경추, 흉추 모든 부분에 부착이 되어 목의 회전이나 몸통의 회전에 관여하며, 불균형적으로 한쪽에서 더 강한 힘을 가질 경우 척추가 한쪽으로 휘는 측만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척추에서는 자율신경 관련 신경들이 빠져나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특히 흉추에서는 소화기관에 관련된 신경들이 나오고, 하부흉추, 흉추 12번에서는 비뇨생殖기에 연관된 신경들이 나와서 서해부 통증이나 비뇨생殖기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꼭 같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부착 부위가 연결되어 힘의 전달이나 기능적인 움직임에서 연계가 되어지는 광배근, 요방형근, 장늑근, 하우거근, 장요근 같은 근육들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지점들은 승모근에 쉽게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포인트를 잘 알아두셨다가 치료 또는 운동하는데 적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